그래요. 우선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부 자체에.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얻은 건데, 교육부에 있는 건데, 2017년 12월 12일 교육부 전국시도 교육감 협의회, 뭐 경기도 교육감, 뭐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렇게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그래갖고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갖고 전체 한 100몇 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막 교사들 정책 토론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일부 내용 행정에서 좀 빼고 교육과정에서 좀 빼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과정은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랬고, 그래서 타일러 모형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타일러 모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한 비판,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인지 그거는 해설지에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노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주제가 나왔어요. 뭐가 있는 거죠? 교육 자치 실현. 아니면은요, 학교 민주주의 실현. 이 말이 서론과 결론에서 아니면 본론에서 꼭 들어가 줘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은 점수를 못 받아. 소위 말해서 대주제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대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이번에는 저 대주제 2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나열한 거 하나,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봤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해마다 문제 스타일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해마다 문제 스타일이 자꾸만 바뀌어. 작년에도 바뀌었고, 재작년에도 바뀌었고, 재재작년에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냥 노멀하게 대화 형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개발서, 그죠? 자기개발서인가 뭔가 해갖고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웹정리식으로 나왔어, 그죠? 웹정리식으로 나왔고, 네 번째 이제 작년에 약간 비쳤지만 통계 스타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교사 여러분들 교감으로 승진한다든가 교육감으로 승진한다든가 할 때는, 아니 교육장으로, 교장으로 승진할 때 역량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역량. 요새 이제 역량 중심이잖아요. 역량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고서 작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 하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 그래갖고 통계표 있는 거로, 그래서 이런 표를 읽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을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분명히 올해 표나 통계 그래프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보고서 스타일 같이 두 가지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대주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 교육과정의 자율성, 학교 문화 개선, 생활지도에 관해 배점을 고려하여 논하시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로 시험 문제 줬을 때 논술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논제, 제시문, 배점. 논제가 2줄밖에 안 됐었어. 배점을 굉장히 자세히 했죠. 작년에 시험 문제가 당연히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당연히 그럴 거니까는 제시문보다는, 그러니까 논제보다는 배점을 고려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물론 뒤로는 안 넘어갈 겁니다. 이게 뒤로 안 넘어갈 건데 배점이 이제 여러분 밑으로 이게 붙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편집상의 문제라든가 시험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자,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어떠냐면요, 설문조사에서 80% 교원이 학교 민주주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장학도 자율장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장학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강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에 동료장학이 나왔던 거고, 그럼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 교육의 학교 본질인 교육, 생활 지도에 집중하도록 환경문화 개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학교 민주주의 필요성이 대략 42%가 돼요. 그러니까는 절반 정도는, 절반 정도가 뭐야? 매우 그렇다고 그렇다를 포함하면은 거의 80%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나온 것처럼 설문조사에서 80%의 교원이 학교 민주주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평균 근무 시간을 보게 되면요, 수업 연구가 1.3시간이야. 진짜 연구 안 하는 거죠. 연구 안 해, 이게 지금. 학생 학부모 상담이 0.7시간이고 행정 업무 시간이 2.1시간이고 수업이 4시간이고 생활 지도가 1.8시간이야.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이 교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교육과 생활 지도를 합하면은 5.8시간이야. 나머지 시간을 한번 더 해보세요. 2.1시간, 1.13시간. 그럼 얼마예요? 3.4시간이죠. 그러다 0.7시간이니까 4. 몇 시간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반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업무 처리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나왔지만 학교의 본질이 뭡니까? 교육이야. 그 다음에 생활지도인데 학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자율성입니다. 교육과정 자율성에서 교사의 교재 선택 등 수업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1.2%, 다양한 학생 선택 과목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5%, 기타 5%, 그 다음에 학기당 이수 과목과 수업시간 조절 권한이 34%고 평가의 내용과 방식 등 실질적인 권한을 좀 보장해달라. 이게 24%나 해당돼요. 그다음 창체, 특별활동, 운영,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요, 이수 과목 수업시간 조정 권한과 평가의 내용과 방식들의 실질적인 권한 보장이 돼야 진짜 자율적이지 않겠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문화 개선에서요, 교무팀, 교무 업무 전산팀 운영, 분권과 참여의 학사 결정, 수업 연구의 학생 지도 중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질적인 효율적인 운영,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뭐 학부모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저기를 보게 되면요, 채점기준표를 보게 되면요, 논술의 구성요소 총 16점입니다. 그 15점을 16점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은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4점, 논거 부족 시 감점 해놨죠.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 결론에 반드시 설명돼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점 감점을 하는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본론 중에 어디에 맞게끔 쓴다든가 하시면 돼. 다시 말해서 대주제가 전부 연결되도록 썼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대주제가 나올 사실상은 이제 논술이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 자체가 별개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연결돼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의 자율성 아니면 학교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네 문제가 같이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문제가 그거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 네 개가 전부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어도 돼요. 뭐하고만 연결되면 돼요? 대주제하고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생선 토막이라고 이게 생선이라고 했을 때 이걸 대주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네 토막 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거로 연결되고 이게 이거로 연결되고 이게 이거로 연결되고 이게 이거로 연결되기만 하면 돼요. 다만 떨어져 있을 뿐이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이루어지면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서론 보겠습니다. 나머지 논술 쓰는 법은 다음 주에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논술 기법은 학교 민주주의 또는 학교 자치라고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단위 학교가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구성원들이 학교에 고유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위주의 교육 정책의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여 유연한 학교 운영과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에 따라서 행정에서의 적도집권과 이 적도집권의 원리가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냐면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에서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 다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 교육과정의 단위학교의 자율적 구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스킬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사들의 업무량 감소,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법규적 측면이 있습니다. 법규적 측면. 행정의 원리가 있는데 행정의 원리를 크게 우리는 두 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행정에서 기본적인 게 시험에 나왔어.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행정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지도성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조직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동기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80%라니까 이게. 이제 이 외에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책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모형이니, 그죠? 아니면 쓰레기통 모형이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시험에 이제 나온다면은 예산 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에서 MBO가 있잖아요. MBO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MBO는 우리 이미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죠? 또 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찍 오셨어요. 정책을 결정할 때 상하가 모두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권한 위임을 하잖아요. 그 부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관리하는 거고, 권한 위임이 되면은 무조건 맞고 활용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재량을 주는 거잖아. 에이, 다 잊어버렸어. 그래요,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학은 오늘로 끝내는 거야. 나머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배운 거 몇 개 안 돼. 그래봤자 12개일 거야. 오늘 요 시간에 다 머릿속에 넣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30분만 보시면 될 거야. 저를 믿고 30분만 보시고 나머지는 전공에 올인하시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꼭 시험에 그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외에 이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기획과 계획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랜과 플래닝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죠? 작년에 행정에서 뭐가 나온 거죠? 잠깐 헷갈려갖고. 작년에. 장학 나왔었나요? 동료 장학.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요. 행정의 기본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플랜과 플래닝은 기본적인 거거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행정의 원리에는 법규적 원리가 있고 운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적 원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으로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법 들어가는 거에서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외우는 방법도 가르쳐 줬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요. 우리가 지가 혼자서 좋은 게 이제 자뻑한다 그러잖아요. 자뻑.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자기 얼굴 보고 어머 나는 너무 이뻐 그러고 이게 자뻑이라는 데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뻑 간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적기 작법으로 외우십시오. 4가지만 외우자고요. 적기 작법, 작법. 적절한 시기에 자뻑한다는 거야. 그래서 적기 자뻑으로 외우십시오. 적기 자뻑. 누누이 얘기하지만 4가지는 반드시 철저하게 외워두시라고요. 4점이니까. 적기 자뻑. 이 뻑은 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나왔잖아요.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거죠. 법으로 규정된 거니까 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행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은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법치행정부터 보죠.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하고 또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리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잖아요.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생기부. 자기 여동생이
자기 남동생이, 자기 딸이 그래서 슬쩍 고쳤다 그러면은 가는 거야, 한순간. 법치에서 어긋나는 거야. 오케이? 법치 행정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자주성 존중의 원리입니다. 자법. 자주성 존중의 원리다. 교육은요, 독립성,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자주성이야. 여보세요. 교육은 누구로부터 침해를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을 땐 누구로부터 침해 안 받아. 내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럼 누군가,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래서 모르면은 침해받게 돼 있어. 모르는데. 그러니까 넌 이거 이렇게 해가. 그래서 자주성이 없어.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요, 일단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나 정치로부터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돼. 그렇지 못했을 때는요,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한다고. 물론 행정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책.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중립이야. 정책의 영향은 받아. 당연히 집권 여당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독립입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종교에 소속돼서도 안 돼. 그랬을 땐 뭐야? 자주성이 상실될 수가 있어. 이해가시죠? 그리고 당연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행정이 어느 행정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럼 그 행정으로부터 침해를 받잖아. 그래서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게 이제 자주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치행정의 원리는 머릿속에 넣기 쉬워. 그냥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법성을 따진다고. 합법성. 법에 합치됐느냐? 합법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교육의 독립성. 그러니까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 두 번째는요, 종교나 정치로부터의 중립.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전문성 가져야 돼. 영어 선생님, 그래서 봐봐요. 교장이 영어잖아요. 그럼 그 학교 영어 선생님들은 죽어. 왜냐면 교장 선생님이 전문성을 갖췄잖아. 근데 이제 초임 교사들 저 전문성 못 갖췄잖아. 그러면 교장이 일일이 참견하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적도직권의 원리예요. 이거 적도직권의 원리. 그 적도직권이 뭐냐면요. 여기 이거 빠졌다. 이거라고. 최적의 중앙화 원리야. 이걸 갖다가 적도 직권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영어를 한문으로 풀어서 적도 직권의 원리,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풀어서 설명하면은 뭐라고요? 시작. 최적의 중앙화 원리야. 자, 여기 보세요. 외우기도 쉬워. 그럼 이렇게 보자고. 여기를 갖다가 적도로 보자고요. 맞나? 이건 상상력이 풍부한이지. 이미지너리. 이게 이제 적도야. 가상의 선이지. 근데 그 적도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적도는 가장 중앙이잖아. 에? 영도, 위도상 0인가요? 적도. 그래서 이제 가상의 선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 건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중앙 집권이고, 여기 지방 분권이야.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가장 적절한 비율로 딱 서 있는 것을 갖다가 적도 집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더 커. 중앙 집권 부분이 더 커져. 그러니까는 자율성 없어져. 그래서 사실상은 중앙과 지방은 갈등을 빚게 되는데,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적도 집권의 원리가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 집권에는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다음 기회균등의 원리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로 보장한다. 헌법 제31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 신분,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허용적 평등은 뭐예요? 법적, 제도적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 너는 얼굴색이 검으니까 학교 못 들어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종 차이, 성별 차이, 종교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기회를 똑같이 균등하게 줘야 되는 거야. 그게 기회균등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법규적 원리야. 그러면 운영의 원리 우리 네 가지만 알아두자는 거예요. 운영의 원리. 그 참고 보세요. 그래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외우게 해줬을 거예요. 미안타 그러면서, 그죠? 미안하다 이거죠. 미안타. 그래서 미난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미난타 적균. 능적균 이렇게 외우게 했을 거예요. 미안타 능적균. 이렇게 미안타 능적균. 그래서 여기 민은 이제 민으로 보면 돼요. 민은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교육행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서 공정과 민의를 반영케 하며 그 정책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협조와 이해를 추구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여기 봐봐. 성 차이, 종교 차이, 인종 차이, 그건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법으로 얘기를 안 해. 그냥 운영의 학교 그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미를 이제 살리자는 거야, 사실상은요. 안정성의 원리는요, 교육활동의 지속성, 일관성, 사회문화의 전통을 계승, 보존, 발전시키는 과정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은요,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육활동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응성이랍니다. 시대 환경 변화에 친축성 있게 대응해 나가는 조화적인 관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현장 자체가 막 변하고 있잖아. 그 변하는데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타당성의 원리를 한목적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보세요. 타당도는요, 뭐와 관련된다? 목적과 관련되는 거야. 자, 권총사격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관역을 다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10발 쐈는데 10발 관역에 다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신뢰도도 높고 타당도도 높다 그랬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타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와 관련이 되는 거야? 목적과 관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적성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타당성의 원리는요.
즉 교육 목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구비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률성의 원리입니다. 능률성의 원리는요, 최소 비용으로요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겁니다. 가장 능률적인 겁니다. 그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거죠. 뭐 행정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투입은,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학교 경영과 학교 관리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학교 경영과 학교 관리.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플래닝과 플랜이 시험에 나온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 게 똑같다니까. 이거는 계획이지만은 이건 기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획이 시험에 나온 거잖아. 그래서 저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영어로 풀어줬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기 전에. 행정에서 기획, 이거 ing 붙었지 않냐? ing가 붙었다는 건 진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예요?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니까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라고요. 경영과 관리인데 관리는요, 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주로 이제 시설 관리니, 그 다음에 시설 관리, 그 다음에 먼저 인적 관리 이런 것들. 근데 경영은요, 요즘 학교 경영 하잖아요. 투입과 산출을 했을 때 투입을 최소화하고 산출을 최대화하는 것이 경영이야. 투입을 최소화하고 산출을 최대화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따라서 창의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긴 주어진 것대로 따라가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창의성, 행정가의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경영이야. 그러니까 학교 경영과 학교 관리의 차이점은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능률성의 원리. 그래서 이제 그 경제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성의 원리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지 않습니까? 균형성의 원리는요,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사물의 경중과 선후 관계를 밝히고 나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적응성, 안정성 원리 사이에 균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 네 가지는 꼭 외워두셔라. 자, 여보세요. 법규적 측면의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시작. 그냥 외우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법치요. 네 가지요. 시작. 뭐라고요? 시작. 적도 직권의 원리. 기회 균등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법치성의 원리. 그죠? 법치 행정이야. 자, 그 다음에 운영의 면에서는요, 시작. 미안타 능적균이야. 뭐라고요? 시작. 미안타 능적균에서 미는요, 민주성의 원리. 안은요, 안정성의 원리는요, 타는요, 타당성의 원리. 그죠? 능은요, 능률성의 원리. 적은요, 적절성의 원리. 균은요, 균형성의 원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S, B, C, D로 가겠습니다.
S는 스쿨이죠. 학교. 그 다음에 B는 이제 베이스입니다. 학교 단위, 중심, 커리큘럼, 교육과정, 디벨롭먼트 개발이에요. 그래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자, 이 페이지에 SBCD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최소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 또는 중앙 집중적인 교육과정 의사결정 방식은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탑에서 다운 방식이었다고. 다시 말해서 중앙에서 딱 개발해서 지방으로 야 이렇게 실행해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도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쓱 던져주면 돼. 맨 처음 쓰기 힘들면은. 두 번째,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된다. SBCD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학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 관계자가 아니라 학생들과 가까이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중앙 집권적인 것은요, 교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학생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떤 교육 과정이었냐면은 교사 배제형 교육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교사 배제형 교육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학교 상황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스킬백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상황 분석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타일러 모형의 행동 목표 설정의 앞 단계에서 상황 분석, 즉 요구 분석 단계를 설정했다는 점이에요. 여보세요. 타일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목표를 먼저 설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나서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킬백은 이거 이제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얘기하긴 해.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뭐 교사를 중앙 집권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의 요구사항은 전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상황 분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설정해요. 오케이? 상황 분석을 먼저 한다고요. 해야지. 이게 타일러하고 다른 겁니다. 타일러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저번 달에도 얘기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스킬백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스킬백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따 표를 보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해서 여기가 타일러고 여기가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워커잖아요. 워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자가 파이나 그 다음에 아이즈너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언제 시험 문제 나온 거라고요? 2017 학년도에 시험에 나온 거고 요게 작년에 2018학년도에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2019학년도 올해지
이 2019학년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1순위가 뭐냐? 파이나 아이즈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킬백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수들끼리 스터디하면서 자꾸 얘기했던 것이, 저는 이걸 내세우면 안 된다고. 나 학원 강사라는 거 내세우면은 그 사람들 나 뺀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싹 입 다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임용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 결국은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이, 크게 얘기가 되는 것이,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애플이지, 애플. 크게 얘기되는 사람이 이 4명이라고요. 그런데 스킬백이 또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합리성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는요, 역동적 상호작용이고요. 여기는 처방적이고요. 여기는 기술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타일러, 타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찍 나왔을 때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워커하고, 그럼요, 스킬백이라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워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근거를 미리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는 아이즈너, 파이나 또 이제 애플. 근데 애플은 좀 약하지. 요 스킬백. 그래서 타일러 행동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 앞에서 상황 및 요구 분석 단계를 따로 두어 보완해야 된다고 본 사람이에요. 교육을 둘러싼 상황은 학교 내외적으로 혹은 요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특성들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구성돼야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개방적이며 상호작용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순차적이라 그랬잖아요. 계열적이라 그랬잖아. 여기는요, 시작. 비순차적이고 비계열적이면서 역동적 상호작용을 더 강조하는 모형이야. 그러니까는 어느 단계에서 순서는 있지만, 여기 봐요. 여기는 순서대로 반드시 가야 돼. 그치? 계열성이잖아. 순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돼. 순서는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부터든지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 교육과정 공부하셔야 돼. 경험중심 교육과정도 시험에 나왔잖아. 학문중심 교육과정도 시험에 나왔잖아. 인간중심 교육과정도 시험에 나왔다고. 교육과정은 해마다 나온다고요. 아직 안 나온 것이 지금 얘기를 했으니,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아직 안 나오는데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뭐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데요? 자유교육과 관련돼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스트라든가 또 그 누구야 피터스 같은 사람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잖아. 교과중심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도 시험에 나왔잖아. 잠재적 교육과정도 시험에 나왔다고요, 논술로. 교육과정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돼서 나온다면요, 미래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로 역량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그 역량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간단해, 3가지예요.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시험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미리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 성적 올리려고 답안지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문제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상황 분석,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목표 설정한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된다는 거지 뭐. 여기는 그죠?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 및 실행을 한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평가하고 조정하고 피드백 그저 하면 되는 거지 뭐. 저걸 외우는데 뭐 힘들어? 중요한 건 뭐야? 너무 목표가 추상적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황 분석부터 해보자. 상황 분석 단계에서는 교육 상황을 구성하는 내 외적 요인을 분석한다. 외적 요인으로는 학부모의 기대감, 지역사회 가치, 변하는 인간관계, 이데올로기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비롯하여 교육체제의 요구, 변하는 교과의 성격, 교사의 지원 체제 등이 있겠고, 내적인 요인으로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교육적인 요구, 교사의 가치관, 태도, 기능, 지식, 경험, 학교 환경과 정치적 구조, 학교의 시설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야 간단해. 상황 분석을 할 때 외적인 상황 분석과 내적인 상황 분석, 내적인 상황 분석은 외적인 상황 분석은 학교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적인 상황 분석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교사와 학생으로 따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머릿속에 넣기 쉽잖아요. 그럼 외적이 있을 때 학교 바깥이니까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요? 학부모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 지역 사회 환경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내로 들어왔을 때 내적인 요인에서는 학생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학생의 적성, 능력이 뭐냐 이런 걸 따져야 될 것이고, 또 학생의 교육적인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교사로 봤을 때는요, 교사의 가치관, 태도, 지식,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 분석은 반드시 여러분들 넣어두라는 거죠. 두 번째,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예견되는 학습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목표는 상황 분석의 기초에서 교육적 행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치나 판단을 포함한다. 당연하죠. 이 항목 이하부터는 이제 타일러 모형과 유사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타일러는 같은 경우는 결국 뭐예요? 이제 목표 설정한 다음에 내용을 선정하는 거잖아. 이거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직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구성했잖아. 그러면 그걸 실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해 보는 거거든. 그리고 평가하고 피드백 해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은 타일러 모형과 유사해. 자,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3페이지를 보세요. 타일러 참고로 보세요. 참고. 거기를 잘 알아두시라고요. 타일러 모양을 이제 보완한 게 뭐냐 이거예요. 2번 백워드 교육과정.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백워드. 근데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잖아. 2015 개정교육과정은 네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뭐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이거요. 예? 물론 구성주의야. 근데 교육과정만 봤을 때 이제 백워드라고요. 백워드 커리큘럼이라고요. 위긴스하고 맥타이의 백워드 커리큘럼이라고요. 그런데 이 백워드 커리큘럼은 뭐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타일러 모형. 그 다음에 브루너라 그랬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타일러 시험에 나온 거고, 브루너 시험에 나왔다니까는. 이게 눈에 얘기하잖아. 뭐가 시험에 나올 것이냐는 거죠. 그 뭐가 시험에 나올 것이냐를 잘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타일러 모형을 이제 보완한 것이 백워드 커리큘럼이고, 그다음에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는 거죠. 이제 스킬백, 그러니까 보세요. 백워드 할 때 타일러가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요. 그럼 스킬백 얘기할 때 누가 나와야 돼요? 타일러 당연히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타일러 얘기를 안 써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타일러를 비교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넣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일러 모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 누구예요? 워커라고. 워커. 이게 타일러 모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 워커라고요. 또한 스킬백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 또한 스킬백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타일러 모형을 이제 비판한 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쪽은 커리큘럼이라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큐레레라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죠? 여기가 가치 중립적이라면 여기 가치 지향적이고, 여기가 탈역사적이라면 여긴 역사적이고. 기억나시죠? 그 차원이야.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타일러 모형을 보완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백워드 커리큘럼하고 스킬백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봐봐요. 백워드는요, 타일러 모양을 보완한 것이 뭐냐면 여기 봐요. 타일러는 이거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 하자는 거잖아. 백워드잖아. 뒤쪽으로 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평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정민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백워드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지금 오늘 스킬백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자, 타일러를 이제 보완한 게 뭔지 알겠죠? 첫째, 백워드. 그래서 백워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목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선정 및 조직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수정한 것이 보완한 것이 뭐예요? 스킬백이잖아. 그래서 스킬백은 제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기 전에 상황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거잖아요. 시작. 외적 상황 분석과 내적 상황 분석인데, 외적 상황 분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학부모의 수요야, 아니면 사회문화적 환경, 이런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적 분석으로서는 상황 분석은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거잖아. 시작. 학생 분석과 교사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학생의 능력, 이런 것들, 또 학생의 교육적인 요구, 이런 것들, 또 외적 분석, 그리고 또 교사의 분석으로서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사의 가치관이라든가 경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타일러 모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 이제 이거죠. 네? 한계를 지적한, 그러니까 스킬백은 한계도 되면서 보완도 되는 거야. 이건 진짜 보완이야 지금. 그러나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워커하고 스킬백이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써주면 된단 말이야. 타일러는 어떻게 돼요? 처방적이면서 합리성을 따져.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차적이고 계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쪽은 뭐예요? 기술적이면서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모형이잖아. 그래서 비순차적이고 비계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일러 모형을 완전히 비판하는 거, 요걸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세 가지. D, 1, 2, 3.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이제 가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추진 목적은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단위학교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동료 장학과 관련돼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거라서 공동 연구야. 여보세요. 교사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연구야, 연구. 여러분들 연구 안 하잖아? 맹구되는 거예요. 교사의 역량은 연구에서 나오는 거야.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함께 수업을 개발해서 실천하는 거야. 여보세요. 공동 연구에서 이 수업 이거 괜찮겠다. 개발해서 그 같이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동 실천이에요.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집단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을 위해서 공동 연구하는 겁니다. 공동 연구, 공동 실천, 집단 성장,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야. 여보 봐요. 여보야, 나의 발전은 조직의 발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만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뭐예요? 집단 지성을 자꾸만 강조한다고. 집단 지성을. 혼자 생각보다는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을.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전공시험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이게.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추진 목적 4가지 얘기합시다. 첫째, 시작. 공동연구. 연구했으면 공동 실천. 공동 실천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 뭐가 되는데? 집단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성장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시작. 학교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공동 연구해서 공동 실천하고, 그러면은 집단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는 거야. 그럼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어. 그죠? 전문적이라는 말이 뭐고, 학습이 뭐고, 공동체가 뭔가, 그 3가지를 나눠서 설명하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말은 가르침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잖아요. 여러분들 교사들끼리 자기보다도 더 성장한 교사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학 자체가 다르다 그랬잖아. 선택적 장학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이고 똑같은 장학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왜? 생애 주기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존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초임교사들은 생존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생존기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어떤 장학을 실시한다? 임상장학을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임상장학을.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장학이 동료장학도 나왔지만은 이제 정착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료장학이고, 그 다음에요, 성장기에 있는, 성숙기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성숙기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무슨 장학을 해요? 자기장학을 한다고요. 그렇게 생애 주기가 다르다고. 그래서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교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전문적이라는 말은 가르침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학습이라는 것은 교사들이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연구 실행하고자 함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라는 것은 학교 개선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 동료 간의 팀 구성, 함께 일하며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관계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종류가 있어요. 학교 안에서는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 교원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는요, 직무연수야. 이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야, 이런 것들이. 또 연수학습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자율연구를 하면 되는 거야. 또 학교 바깥에는 여러 학교 교원들이 관심 분야 연구를 위해서 학교 바깥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연구회가 있다든가 또는 기타 연구 활동을 한다든가. 학교 간에는요, 공동 문제 해결 및 동반 성장을 위한 학교 간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또는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이 지구장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긴 동작지구야. 서초지구. 그럼 동작구 내에 다양한 학교들이 있잖아.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뭐 C 중학교 뭐 이런 거. 그러면 A, B, C 학교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지구장학이라고 해. 지구장학. 그래서 혁신학교 네트워크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면접에서 나오면은 당신은 어떤 종류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가?
교사로 합격해서 학교에 근무한다면은 어떤 장학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토대로 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생활 지도의 실천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네 가지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계속과정의 원리예요. 여보세요. 생활지도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졸업 후에도 하는 거야. 그걸 추수지도라고 하거든. following up이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following up. 계속성의 원리다. 균등성의 원리입니다. 균등성은요, 여보세요. 생활지도 그러면요, 문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지도 하는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나. 문제 아동만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균등성의 원리야. 자, 첫째 무슨 원리라고요? 시작. 계속성의 원리야. 계속성의 원리는요, 시작. 졸업 후에도 추수활동까지도 계속성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균등성의 원리는 뭐예요? 시작. 문제아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예방의 원리가 있고요. 네 번째 전인의 원리야. 전인 원리. 생활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이게 전인성의 원리야. 생활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전인성의 원리야.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요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예방의 원리예요.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서 예방적 기능에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요, 여보세요.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놓는 거야. 오케이? 이게 적극성의 원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적극성의 원리. 이게 적극적 예방의 원리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예방 빼고 적극성의 원리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과학적 기초의 원리입니다. 생활지도는 학생의 올바른 이해를 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는 거야. 여보세요. 여태까지 생활지도는요 주먹구구식이었어. 이젠 아니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제 협동성의 원리입니다. 옛날에 생활지도는 학교에서만 하는 거였잖아. 아니야. 이젠 생활지도는요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야. 여보세요. 애들이 가정에서 사회를 통해서 학교로 가고 학교 끝나고 사회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생활지도 하면 이것만 생각했잖아. 아니란 말이야. 또 여기서만 했단 말이야. 문제는 이 사회가 문제라고요. 왜? 끝나고 여기 가면서 애들이 담배 사갖고 가. 그래서 학교 뒷동산에 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여기 오면서 여기서 또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하고 싸우고. 이거 얼마나 많어. 생활지도는 이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사회, 가정. 오케이?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생활지도의 실천 원리 우리 여러 가지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해봐요. 맨 처음에 뭐예요? 생활지도는 계속성의 원리다. 두 번째는요 균등성의 원리야. 세 번째는요 전인성의 원리고, 네 번째는요 적극성의 원리가 있고 적극적 예방의 원리, 적극성의 원리가 있고, 다섯 번째는요 과학적 관리의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협동성의 원리가 있고, 네 가지만 철저하게 알아두시면 돼. 결론 보겠습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은 여러 상황을 다면적으로 고려함과 더불어 중앙집권의 교육과정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신의 전문성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교사에게 학생 지도와 교수 학습을 위한 연구 외에 많은 업무를 감수시킬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행정 차원에서 중앙집권과 분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시험 보고 식사하고 이렇게 합시다.